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살아가다 보면 별일 아닌 일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이유 없이 눈물이 맺히거나 사소한 실수 하나에 마음이 오래 흔들리기도 하죠. 오늘 소개할 책은 고윤 작가님의 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 입니다. 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는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버스에서 울음을 터뜨린 회사원의 이야기, 떡볶이로 돈의 소중함을 배운 어린 시절의 기억, 가족과의 갈등, 사회생활의 고단함 같은 일상 속 다양한 순간들을 솔직하게 풀어냅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거창한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전개 대신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겪는 감정들을 섬세하게 포착했다는 점이죠. 누구나 겪을 법한 순간들, 누구나 느껴봤을 법한 감정들이 진심 어린 문장으로 담겨 있어 읽다 보면 마치 내 이야기인 듯한 공감이 절로 일어납니다. 작가는 스스로의 못남과 흔들림을 숨기지 않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강요하지 않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울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차라리 엉엉 울어버리라고, 그리고 그렇게 울고 나면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책은 혼자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혼자 버티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라는 위로를 조용히 건네줍니다. 책 속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며 결코 다시 오지 않는 유일한 하루야. 어쩌면 내일은 이 땅에 내가 서 있지 않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 멋진 오늘을 즐겨야 해. 이 구절은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무심히 흘려보냈던 하루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줘요. 하늘을 봐 바람이 불고 있어는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따뜻한 공감과 유머를 담아 독자에게 다가갑니다. 때로는 아들의 시선으로, 때로는 남편, 후배, 회사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불완전한 일상을 다정하게 어루만집니다. 삶의 무게에 눌릴 때 이 책은 말합니다. 하늘을 봐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 모두 잘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바쁜 하루 속에서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이 책은 여러분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어줄 따뜻한 위로. 오늘도 애쓰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건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고정 댓글에 내용 남겨둘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세상에 정말 귀한, 말 잘 통하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싱글이면 수없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상형이 뭐냐는 거다. 나도 꽤 들어본 질문이지만 딱히 고민을 안 해서 그런지 우물쭈물 이렇다 할 대답을 못하곤 했다. 그러면 여지없이 얼굴 본다는 거네.
라고 결론이 났다. 그게 아니라서 나름 장황하게 내 생각을 쫙 늘어놓곤 했는데 그래도 결론은 같았다. 알았어. 그러니까 얼굴 본다는 거네.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을 좀 해보기로 했다. 결혼 전까지 이 질문은 계속 받게 될 것이므로 한 번은 준비해 놓아야 할 답이었다. 그동안 그냥 서로 끌리는 어떤 계기로 연애를 해왔지 뭔가 딱 맞아서 연애한 게 아니었던 거라서 답을 찾아놔야 할 것도 같았다. 결론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 이상형이 말 잘 통하는 사람이란 걸 찾아놔서 그랬는지 대화 잘 되는 나는 대화 잘 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지금의 아내다. 한데 그렇게 말 잘 통해서 결혼한 아내와 왜 아직도 갈등이 있는 걸까? 대화 잘 통하면 갈등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내가 아직 아내에 대해서 더 나눠야 할 남은 대화가 남은 걸까? 속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눈 뒤 결혼했고 계속해서 대화를 잘 나누고 있다. 그런데도 갈등을 다 없애려면 더 많은 대화를 계속 해야 하는 건가? 우리가 우리이기 이전에라는 알리트 작가의 책에서는 대화를 테이블에 놓인 컵과 같다고 표현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담긴 물의 온도를 알아봐야 하고 물의 색도 알아봐야 하지만 하나가 되자라는 건 결국 파국이라고 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이 부서지거나 해체돼야만 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 나는 이 글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 서로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나 애를 썼고 지금도 쓰고 있다. 때문에 하나가 되려는 것 자체에 사용된 폭력적 언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결혼도 하고 철들며 살아보니 알 것 같다. 대화는 관계를 이어가는 강력한 도구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란 사실이다. 대화로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어도 오해와 갈등까지 제거해 나갈 수는 없다는 걸 말이다. 말로 다 안 되는 게 말이었다.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두룩해서 MBTI도 개발됐던 거다. 내 속도 다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게 대화라면 절대 다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였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비즈니스나 친구 관계, 그 밖에 무엇이든 내 삶의 중심에는 대화가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진솔하고 진한 대화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대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것,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없으며 갈등까지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그리고 세상에 대화를 많이 나눠서 모든 걸 공유한 부부도 없다는 것도. 다만 그 많은 대화로부터 깊고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굳게 믿는다. 남들과 다른 길은 이상한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지 못하는 과정은 있어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 좋아하는 게 먹고 살기에 괜찮은 건지, 직업으로 택해도 괜찮을지 답을 내야 할 때만 헷갈리는 거지. 진짜 딱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 시간만 나면 하고 싶은 거, 할 때 아무 잡생각 안 나는 거, 할 때 신나는 거, 말하라고 하면 누구는 한 가지, 누구는 서너 가지 이상도 말할 수 있다. 한데 이 좋아하는 것을 두고 인생에서 꼭 찾아내라고 종용받는 게 할 것이고, 그 할 것이란 것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게 의사, 변호사, 대기업 종사자 등이다. 이 할 것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2차 선택지로 종용받는 게 안정된 길, 즉 안정된 직장이다. 문제는 주변에서 안전한 길이라고 아무리 추켜 세워도 내가 좋아하지 않을 때 결국 언젠가는 튕겨나간다는 거다. 삐걱거리다 부러지는 의자처럼 어느 순간 헛수고인 경우가 많다. 안정적인 길에 안착했던 의사 선배가 돌연 그림을 그리겠다며 병원문을 박차고 나왔다. 명성자자하게 잘 안착했다던 변호사 선배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해외로 훌쩍 떠나 선택지에 전혀 없던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배불러서 저러는 거야. 그 얘기들을 들을 땐 순간 배알이 꼬이는 것 같았지만 금세 아, 그 길이 자기 길이었나 보다 싶었다. 검증된 안전한 길은 분명 확실히 매력적이다.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니까 큰 탈 없이 무척 안정적이다. 돈 벌고 잘 산다는 사람 중 여럿이 그들 중에서 나오니까. 하지만 맞지 않으면서 계속 그 속에서 사는 사람 중에 우울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이제 와서 뛰쳐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 버티는 사람도 꽤 많다고 들었다. 또 누구는 고삐가 빠져버리고 나서야 도대체 나는 뭘 위해 이 길을 달려왔지? 라는 내적 갈등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단정지어 말하는 게 아니라 왕왕 들리는 말이 그렇다. 평안감사도 제가 싫으면 그만이랬으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나 역시 한동안은 남들 말대로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덕분에 일정 부분 얻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다. 덕분에 인생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여기서 뛰쳐나가야 한다는 정보를 캐냈으니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다. 답답하고 몸속이 텅 빈 것 같은 공허를 느끼게 해줬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맞냐는 질문을 수백 번 던져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고민을 줬으니 이득 본 셈이다. 제대로 된 선택인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 끝없이 스스로 묻게 했으니 따봉이었다. 결국 지금의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안정적인 길을 택하든 새로운 도전을 하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것부터 중요하게 손꼽아 봐야 한다는 것. 누구의 충고나 협박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 것. 누구도 나를 나 자체로 알 수 없다는 것. 나는 나만의 길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길이 있으며 우리 모두 제각각 자기가 가야 할 자기만의 여정이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정말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보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해도
그건 그의 길이었지. 내가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 똑같이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각각의 특색에 따라 다르게 설계된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결정해야 할 순간에 필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라는 답에 가장 근접한 선택이다. 이제라도 누군가 그래도 안정적인 길이 최고야. 그렇게 살다간 후회할걸. 이라고 조언으로 꾸민 참견을 하면 눈 내리깔고 그러게요. 그래도 저는 제 인생 루트를 계속 파려고요. 라고 질러버리자. 무라카미도 하는 걸 내가 뭐라고. 나는 달려가면서 그저 달리려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원칙적으로 공백 속을 달리고 있다. 거꾸로 말해 공백을 획득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이다. 하루키의 달리기 사랑은 유명하다. 매일 10km를 달리는데 이렇게 달리기가 만들어준 체력이 오랜 글쓰기의 밑바탕이라고 했다. 언젠가 지인 한 명도 나에게 요즘은 달리기가 유행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운동의 한 종류로 말하는 걸로 착각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러닝, 즉 뛰는 것 자체가 유행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하루키가 말한 달리기의 의미, 지인이 말한 그 달리기의 진정한 의미를 나도 알게 되었다. 많은 강연, 글쓰기와 여러 사람을 만나며 속에서부터 에너지는 소리 없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그런 내 안의 지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편으로 번아웃이 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을 느낄 때쯤 운명처럼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읽게 된 것이다. 하루키는 책에서 달리기의 깊은 효능까지 여러 사람에게 전하려는 듯 보였다. 체력을 높여주는 달리기는 몸뿐 아니라 정신에까지 강한 힘을 갖게 한다고 말이다. 달릴 때 조각으로 흩어져 있던 생각이 서로 연결돼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필요 없이 뇌 속 어딘가에 박혀 있던 쓸모없는 생각들은 자연스레 비워진다고 했다. 힘이 남아 있어도 오버페이스를 경계하며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고 그렇게 남긴 힘은 내일 또다시 달릴 수 있는 미천이 되줬다고 말했다. 이렇게 달리기로부터 얻은 원천의 보이지 않는 힘의 원리를 글쓰기에도 똑같이 적용한 하루키는 꾸준히 쓰는 것, 오버페이스하지 않는 것, 내일을 위해 인내하는 것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의지하며 건재한 모습을 글로써 모두에게 증명하고 있다. 세계가 아는 하루키라는 작가도 이렇게 기본적인 자신의 룰을 만들고 지키며 글을 쓰는데 하물며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정신에만 유지하며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병든 정신은 몸을 실제로 망가뜨리고 그렇게 망가진 몸은 다시 정신을 해치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 말이다. 하루키의 책, 지인과의 대화, 내가 처한 피로감이 한데 어우러져 한순간 나에게 달리기라는 명약이 전달된 느낌이다. 그렇다. 정신과 체력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정신력만으로
뭔가를 해내려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은 그만큼 육체를 돌보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어느 쪽이든 제대로 지속적으로 원하는 순간까지 작동될 리 없다. 뭐든 스스로를 아프게 할 것이다. 급히 해낼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체력은 내 발목을 잡았다. 그럴 때면 정신력으로 대부분 그 부족함을 채워버리곤 했다. 카페인 음료든 각성 음료든 뭐든 몸에 집어넣으며 마치 강한 정신력을 무장한 것처럼 마냥 버텨냈다. 때로는 그렇게 애써 일을 끝냈을 때 성취감보다 무기력함을 느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번아웃의 의미를 조금은 알게 된 듯하다. 내가 하루키처럼 또 근래 많은 사람처럼 체력을 예전부터 갖춰왔다면 어땠을까? 아마 많은 것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더 깊은 영감으로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야 왜 많은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지 알 것 같다.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자신의 꿈과 목표, 때로는 그저 매일의 하루를 평범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그들은 달리고 있다. 이제 내가 하는 달리기는 달리기 그 자체의 단어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걷거나 뛰는 시간을 틈틈이 찾아 밖으로 나갔을 때의 그 느낌. 세상은 삶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냄새가 있다. 그냥 똑바로 말해줄 건 해줍시다.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행동이 말을 대신해 줄 때도 있고, 표정이 말을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꼭 말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너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네, 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어느 봄날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복작이던 운동장에서 나는 친한 형과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나누고 헤어졌다. 친한 사람끼리는 사업하지 말라는 조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그날 운동장 한복판에서 형과 나는 한판 크게 싸웠고 그 뒤로 형과는 다시 연락하지 않는 사이가 돼버렸다.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서로 익숙해지면서 함께 사업을 키워나가는 꿈 같은 그림을 그렸지만 실상은 꿈꾸는 것과 다른 게 많았던 것 같다. 나 내일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순간 헷갈렸다. 일을 그만두겠다는 건가? 아니면 내일만 안 나오겠다는 건가? 몇 초 사이 넌 내 말뜻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라고 던지듯 화를 낼 때도 나는 여전히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렇게 형은 집으로 가버렸고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사이로 끝나버렸다. 그 뒤로 이런 경우를 다른 사람과도 몇 번 더 겪었다. 내 마음을 정확한 워딩으로 딱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들을 거라고 기대하는 일이 사람 사이에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는 딱 정확한 단어로 정확하게 말해야 하는 일이 의외로 더 많다고 힘줘 말하고 싶다. 상대는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끊은 건데 이쪽에서는 요즘 좀 바쁜가 보다 하고 착각하고 있을는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 다른 경험과 기억을 갖고 살아왔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생소한 경우일 수 있다.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복잡하고 난해한 각자의 이해관계를 엮어가며 지내는 게 사업이고 관계다. 그러니 상대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할 일이라면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로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자. 그걸 확실히 인정하는 순간 혼동 없는 깔끔한 소통이 가능해지고 그 이상 더 큰 문제와 분쟁, 원망이나 부차원적인 감정적 상처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 그걸 꼭 말해야 알아? 라는 말에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건 알지만 그게 그리 만만치 않다. 그러니 우리 조금 더 얇아지자. 나를 덮고 있는 거치장을 계속 걷어내서 속에 조금은 비치는 사람이 돼가자.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